승무패 38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뉴욕 레드와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전용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전방 압박 통계인데 전방 압박 통계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9.3으로 MLS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 레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시내티 역시 전방 압박 기조는 있지만 뉴욕 레드보다는 전방 압박 강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레드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고 실제 홈 성적이 원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올 시즌 뉴욕 레드 팀의 명성에 비해서 성적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욕 레드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평균 득점이 마이너스 0.67골로 가장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운 뉴욕 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닌데 평균 점유율이 47%로 하위권인데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시내티가 역습 득점, 카운터 어택 득점이 3골로 MLS 전체 2등을 달릴 정도로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 뉴욕 레드가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걸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신시내티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당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시내티 역시 최근에 공격수 바르케즈 같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A매치 차출 결장으로 인해서 최전방에서 묵직한 피니셔의 존재가 아쉬운 상황이고 또 다른 최전방 공격수 바지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시내티 역시 최전방 투톱 자원의 부재로 인해서 공격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시내티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아코스타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코스타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 신시내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시내티가 올 시즌 홈 성적이 1위인 것에 비해서 최근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원정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신시내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뉴욕 레드가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 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를 해보면 뉴욕 레드가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20.68골인데 실제 1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골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21.83골인데 실제 22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딱 기대 득점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시내티가 골 결정력이 보다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뉴욕 레드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홈발을 고려를 했을 때 최근에 신시내티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최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 뉴욕 레드가 신시내티 상대로 4경기 2무입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신시내티의 원정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시카고 파이어와 CF 몽레알의 경기인데 시카파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패스 숫자를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이 다이렉트 플레이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으면서 전방 압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시카고와 몽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점유율이 시카고가 46%, 몽레알이 49%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몽레알이 좀 더 주도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양 팀 모두 점유율이 그리 높은 스타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이 시카파이가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이 8.85골로 MLS에서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 바로 시카고 파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두 번째로 세트피스 득점력이 저조한 팀이기 때문에 시카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팀 재미있는 인연이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이 지난 시즌 9월 몽레알이 홈에서 시카고 파이어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둔 경기인데 당시에 몽레알의 공격수 카마라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시카고에게 일격을 때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몽레알 소속이었던 카마라라는 공격수가 이번 시즌에는 다름 아닌 시카고 파이어로 이적해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시카고에게 비수를 꽂았던 카마라 선수가 이번에는 시카고의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 몽레알을 상대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의 유사성과 빈곤한 공격력을 고려를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그래도 시카고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몽레알이라는 팀이 MLS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원정에 가서는 경기력과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몽레알인데 홈에서는 7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몽레알이 원정만 가면은 1승 2무 8패로 굉장히 저조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면서 득점도 10골이나 떨어지고 실점은 무려 19골이나 증가가 되는 원정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기 때문에 이 원정 몽레알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기세면에서도 시카고가 근소하게 우위인 면이 있고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시카고가 근소하게 우세하다는 점, 올 시즌 몽레알이 원정에서 너무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시카고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수비수인 카마초라는 선수가 결장이 되는데 이 카마초 선수가 몽레알에서 패스 정확도가 가장 높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카마초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후방에서의 공격 전개, 빌드업 과정에서 적잖은 타격이 예상이 되는 몽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카마초라는 선수가 팀 내에서 제공권 경합이 두 번째로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190cm의 장신 공격수 카마라 선수와 이 푸시빌코라는 트윈 타워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공권이 가장 좋은 수비수 카마초가 빠지게 된다면 몽레알이 충분히 시카고의 트윈 타워의 제공권에 밀리면서 높이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시카고 파이어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휴스다이와 미네 유나의 경기인데 휴스다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데 이 원인은 바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네 유나가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20.79골인데 실제 득점은 1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미네 유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네 유나의 공격수 롱웨인 선수가 최근에 8경기 한 골로 부진하고 가르시아라는 공격수 역시 15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는 데다가 측면자원 프라가파네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미네 유나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레이노스 선수를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위협적인 득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네유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클레어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캐나다 대표팀에서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의 복귀 여부 역시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휴스다이 역시 특출난 장점이 없는 팀이기는 해도 홈에서만큼은 특유의 홈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휴스턴 다이나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스턴이라는 팀이 몽레알 다음으로 MLS에서 홈발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홈에서만큼은 성적과 경기력이 급상승하는 면이 있는 휴스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휴스턴이 홈에서는 실점이 원정보다 18골이나 감소가 되고 득점력 역시 12골이나 증가가 되기 때문에 홈발을 제대로 받는 팀이 바로 휴스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네소타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를 한다면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급상승이 되는 휴스다이를 상대로 골문을 여는 것은 꽤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FA컵 맞대결 승리 외에 이 휴스턴이 미네소타만 만나면 리그 6연패로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열세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독식 픽으로는 미네유나의 승리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휴스다이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스포켄자와 레알 솔트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켄자와 레알 솔트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S가 21회로 MLS에서 굉장히 많은 크로스를 뿌리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크로스의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스포켄자가 전체 4위, 레알 소트가 전체 7위이기 때문에 크로스의 정확도만 놓고 보면은 스포켄자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공격 쪽에서 올 시즌 확실한 에이스들의 한 방이 있는데 스포켄자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풀리도 선수가 최근에 리그 7경기 9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레알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 파블로 루이즈 선수가 직전 올랜도전에서 한 경기에서 무려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3골 4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팀의 상승세를 비교를 해보면 레알 솔트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레알 솔트레이크가 최근에 7경기 5승 2무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솔트레이크가 서부 지구에서 원정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원정 경기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레알 솔트가 7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골,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레알 솔트가 원정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스포켄자 원정에서도 승점을 노릴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공식 경기 기준으로 레알 솔트가 스포켄자 상대로 5경기 4승 1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레알 솔트가 다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팀 모두 측면에서 크로스를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스포켄자의 측면 자원인 러셀 선수와 살로이 선수의 컨디션보다는 레알 솔트의 측면 자원 사바리노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정팀 레알 솔트가 경기력적으로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스포켄자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레알 솔트가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있었고 이 스포켄자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7경기 5승 2패로 특유의 홈발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스포켄자의 풀리더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풀리더 선수의 한 방이 홈에서 나와준다면 스포켄자도 충분히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포켄자가 오히려 크로스 정확도가 솔트레이크보다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양 팀의 색깔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 색깔을 좀 더 잘 살리는 팀이 상성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현재 역배당을 받은 레알 솔트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많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1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내슈빌 대 필라 유니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팀이 평균 점유율이 낮고 역습의 강점이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슈빌이 평균 점유율이 47.3%, 필라유니가 45.4%에 불과할 정도로 양 팀의 체급에 비해서는 점유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취하는 팀은 내슈빌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낮지만 전방 압박을 굉장히 활발하게 가져가는 양 팀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카운터 어택 역습으로만 4골을 만들어내면서 MLS에서 가장 뛰어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슈빌과 필라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역습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한 방도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7.47골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는 내슈빌이고 실제 세트피스 득점도 6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딱 2골밖에 없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 내슈빌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것이 의외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홈발을 세게 받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슈빌이 홈발 4위, 필라유니가 홈발 3위를 달릴 정도로 양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급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원정 경기를 치르는 필라유니가 이번 경기 상당히 경기력 부침이 예상이 된다는 말인데 실제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3승 2무 6패로 홈에서의 7승 2무 1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득점이 7골이나 감소가 되는 필라유니이고 실점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골이나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까지 있는 것이 바로 원정에서의 필라유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비적인 측면을 보면 필라유니가 원정에서는 올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필라유니이고 최근에 당한 리그 3패 모두 원정 경기였을 정도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기복이 있는 필라유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라유니가 MLS에서 전방 압박 수치인 PPDA가 네 번째로 낮은 팀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내슈빌보다 훨씬 더 강한 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필라유니의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내슈빌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내슈빌이 필라 상대로 3경기 2무 1패 승리가 없었고, 내슈빌의 공격 에이스인 무크타루와 파파피코 선수가 다소 컨디션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 필라유니 역시 카란자나 이 가즈닥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폼이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 느낌도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필라유니가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세너스 대 CS아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세트피스 공격의 강점이 있는 세너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시애틀 사운더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세너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CS아운 상대로 세너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세너스가 다름 아닌 코너킥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던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시애틀 사운더스가 세트피스 수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너스의 세트피스도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는 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시애틀 사운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11번으로 가장 많은 팀인데, 이 원정에서는 11번 중에서 2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굉장히 줄어드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주전 골키퍼 프레이 선수가 뇌진탕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시애틀 사운더스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애틀 사운더스가 주전 골키퍼 프레이 선수마저 결장이 되게 된다면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세너스 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6승 4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세너스가 실점이 11골이 감소가 되는 수비 집중력의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유아일 선수와 이 몬테이로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공백이 우려가 되는 세너스이고, 반대로 시애틀 사운더스 역시 주포 공격수 모리스 선수가 A매치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또 다른 최전방 공격수 루이 디아즈 선수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중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세너스가 리그 5경기에서 3무 2패 승리가 없지만 특유의 홈발이 있는 팀이고, 최근에 시애틀 사운더스 상대로 세너스가 3승 1무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CS아운이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고 최전방 공격수 모리스와 주전 골키퍼 프레이 선수의 결장이 예상이 되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오스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팀들이고 크로스의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스 정확도가 밴쿠화이가 가장 뛰어난 팀이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도 MLS에서 3번째로 높은 크로스 정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양질의 크로스가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3골로 역습 실점이 많은 것이 수비적인 약점인데,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으로만 2골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밴쿠버의 빠른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세트피스 측면에서는 오스틴이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이 7.74골로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날카로운 한방이 있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최다 실점 공동 4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쪽에서는 오스틴이 한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 상성이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다는 비슷한 점이 있고, 특히나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두 팀 모두 좋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양 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경기력과 기세를 고려를 한다면 현재 밴쿠버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홈발을 받는 팀이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지만 직전 경기 오스틴이 미네소타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오스틴의 최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의 비슷한 상성,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최근 경기력과 흐름은 오스틴이 우세한 것에 비해서 현재 홈팀인 밴쿠화이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 느낌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오스틴의 승리로 가지 않는 이유는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페레이라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3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할 정도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페레이라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밴쿠버 화이트캡스 역시 핵심 미드필더 그레셀 선수가 A매치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원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있다는 점에서 경기력 자체가 100%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올 시즌 패턴적으로도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8회차 현미경 부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